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자폐성 장애 재검을 받기 위해 2차 병원에서 3차 병원 의뢰를 받으러 갔는데 딱 3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름이 뭐니? 어디 학교 몇 학년 몇 반이니? 담임 선생님 이름이 뭐니? 저희 아이가 위 3가지 질문에 답을 다 하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막 화를 내면서 자폐도 아닌데 뭐 하라고 재검을 받느냐고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5년 전에 자폐 진단을 내린 의사시면서요. 다른 병원을 가도 똑같은 3가지 질문을 하길래 아이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어필해야만 했습니다. 재검이 원래 이런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 재검이라는 건 장애 재진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어나요? 저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 이런 얘기 도대체 어느 병원들 가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아니 있어요?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5년 전에 이 친구는 자폐입니다 라고 진단을 내린 의사 선생님이 이거 3가지 이름 뭐니? 학교 어디 몇 학년 몇 반이니? 담임 선생님 이름 뭐니? 그거 대답했다고. 어디 자폐도 아닌데 뭐 하려고 제 진단을 받으려고 그러냐. 그러면 이제 이분이 자폐 진단을 이미 내리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5년이 지난 지금 이 정도 대답을 하니까 많이 성장했다. 이 정도면 자폐 아닌데 못하러 재진단 받으려고 그래. 그냥 장애 진단이 안 받는, 그러니까 일종의 장애가 아닌 애로 이렇게 비장애로 넘어오지 왜 받으려고 그래 라고 얘기했다는 것 같고, 근데 더 웃긴 건 다른 병원에 가도 똑같은 새 질문을 했대. 아니 뭐 어디 무슨 뭐가 도나요? 무슨 찌라시가 도나요? 아니 세 그러니까 가지 질문. 성철이하고 지연이하고 이 병원을 가자니까 자폐 아닐 수 우리 있어 자폐 우리 아니야. 아들. 자폐 아니, 근데 아니야. 왜냐면 이 정도 연습시켜서 내가 연습시키고 외우게 할 수 되거든. 있거든. 아니 근데 지금은. 만약에 비장애인데 선생님 담임 선생님 이름 모르면 자폐가 되나요? 만약 그게 기준이라면 너무 기준이 이상한데 저는 아니, 글쎄, 모르겠어요. 이분이 정보를 그냥 간단하게 한다고 이렇게만 주신 건지 진짜 이렇게 물어봤는데 의사가 이렇게 정말 결론을 내린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시대를 먼저 얘기하면 어릴 때 받을 때 2년, 근데 우리 아이가 처음 진단을 받을 때 3급을 받았어. 그때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한 26개월, 뭐 30개월 이 정도 됐을 때다 보니까 그때 그는 자폐성 장애도 없었어. 그때는 발달 장애 3급 이렇게 줬어요. 그러다가 2년 후에 발달 장애 2급을 받았어. 받았는데 또 2년이 됐어. 그래서 그때 받을 때 자폐성 장애 1급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의사 선생님이 좀 내가 재밌었어. 그 반응이. 나는 1급을 주세요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왕이면 1급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 왜냐면 그 1급하고 2급의 복지 혜택이 약간 차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1급을 주고는 싶은데 1급이 될까? 왜냐면 의사도 윤리가 있잖아. 뭐 아닌 애를 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막 뭘 검사를 결과를 보시더니 아 어머니 무난히 1급이 되겠네요. 무난히. 이러면서 1급을 줬고 그 1급을 받은 순간 그게 영구 진단이었어요. 왜냐면 같은 진단, 같은 장애로 3번이 되면 이거는 다시 재진단이 볼 필요 없다라는 이제 영구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뭐 지연이 경우에 바로 영구 진단이 나왔다는 거 보면 그 지연이가 이제 그때 당시, 지금은 지연이 1급 아니잖아요? 지금도 1급이에요? 우리 지연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1급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연이 그랬다고 하고 1급이 나오니까 얘를 영구 진단을 준 것 같은데 우리 아들 그게 몇 살이었어요 근데? 지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 5살, 36개월 넘어서.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그러니까 4살 때부터 이렇게 2년 받다가 3번째 진단이면 이건 영구 진단입니다. 다시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는 이제 1년 유예를 하고 들어갔으니까 9살이면서 이제 1학년 때 영구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필요 없구나. 그래서 이제 계속 1급으로 살고 있었어.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제도들이 막 바뀐 거예요. 복지 정책들이 막 바뀌면서 뭐 장애 등급제도 약간 뭐 중한, 맞아요. 심한 장애, 중증. 뭐 경한 장애 이렇게 좀 바뀌는 면도 있고 없던 제도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여섯 살 때는 활동 지원 서비스 이런 게 없었다고요. 없던 서비스들이 생기면서 내가 서비스를 받으려면
바뀐 거야. 그리고 우리 때는 의사가 진단을 내렸어. 의사가 얘는 1급입니다. 1급, 2급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의사가 봉투를 이렇게 못 열게 봉해줘요. 그러면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의사가 2급을 줬는데 우리가 1급, 뭐 의사가 1급 줬는데 우리가 지우고 2급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거를 봉투를 이렇게 밀봉을 해서 주면 그거를 그대로 동사무소, 이제 맞아요. 주민센터에 내면 그게 등급이 됐던 맞아요. 시절이었는데 절대 그거 하면 안 된다.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은 의사가 2급이라고 줘도 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종이 나와서 그게 변하기도 하고 그대로 가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의사선에서 끝이 아니고 의사가 내린 이 진단이 공단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여기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때 그동안 잘 이용할 필요가 없어서 이용 안 하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더니 모든 진단을 다시 받아와라. 그래서 이제 장애 재진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결론은 2급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새는 1급을 안 줍니다. 요새는 거의 와상 환자급으로 누워있는 친구들만 1급을 주고 이렇게 그냥 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면서 간단한 의사소통이라도 가능하면 1급이 안 나온다면서 이제 저희 아들은 2급이 돼서 지금 현재 자폐성장애 2급이었는데 이제는 또 제도가 바뀌면서 뭐 중환으로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재진단을 받는 게 그때도 보면 누구는 3년 후 재진단을 받고 누구는 달랐구나. 2년 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도 한 3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아이는 또 어쨌든 컸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이상이 되다 보니까 2, 3년 후에 재진단 받으란 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받았는데 지금 올해 25살 되도록 계속 그냥 장애 재진단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을 2군데 갔는데 2군데 다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요새는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드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알기로 그렇진 않거든요. 아니 그리고 보통은 의사가 진단을 내리기 전에 검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 검사에서 그 검사 결과지를 보고 얘가 뭐 몇 급이다 이렇게 하지 본인이 질문해놓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돼. 왜냐면 의사가 딱 봐도 얘는 너무 자폐잖아요. 그래도 자폐입니다를 못 써주게 돼 있어. 그럼요. 그런 경우는 봤어요. 대학병원 선생님이 하도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애 하나니까 이 선생님이 예를 들면 우리 애를 기억할 거야.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애가 뭐 본인한테 진단을 5년 전에 진단을 받았고 언제 했고 왜냐면 제가 들은 케이스로는 불과 몇 달 전에 본인이 이런 처방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차트를 보면서 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엄마한테 되물으셨대요. 되게 유명하신 선생님인데 네. 그래서 엄마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아 그래요? 그럼 바꾸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가 지금 본 아이는 옛날과 몇달 전과 많이 달라진 달라졌다라는 해석이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이지 그냥 제 판단이에요.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얘는 자폐 안 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은 보통 초진 때도 만약 같은 선생님이라고 하면 초진 때도 이 정도면 어머니 될 수도 있거나 안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되는데 아마 나중에 왔을 때 안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이런 말을 덧붙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경중이 확실하지 않고 되게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일 수 있어요. 재검에 대해서 만약에 근데 언급이 없으셨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는 경계선 엄마들일수록 이 재검에 대해서 엄청 불안감을 갖고 계시거든요. 안 되면 어떡해. 왜냐면은 이거 진단 받을 때부터 얘는 자폐는 안 된다고 했는데 뭐 AD 뭐 이거는 된다고 여기 차라리 요렇게는 가능하다고 했어 뭐 이런 식의 이런 뭐 정보들이 좀 돌기는 해요. 그래서 좀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정확하게 진짜 저도 제가 의사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재검할 때 그 질문 3가지만 기준으로 보진 절대 않을 거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도 이렇게 여러 명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판에 박힌 질문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치료사뿐만 아니라 왜 어른들이 그래. 누구를 만나면 안녕, 너 이름 뭐야? 너 몇 살이야? 너 무슨 유치원 다녀? 뭐 무슨 어린이집 다녀? 너 몇 살이야? 10살이요. 그래? 너 무슨 초등학교 다녀? 몇 학년이야?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들 많이 물어보는 질문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툭툭 생활의 질문을 던졌을 때 얘의 반응을 맞아, 보신 맞아. 걸 수 있어요. 그러면
봐봐. 우리 아들이 외워도 소용이 없다. 생각해보니까. 외워도 그 하는 양을 보면 얘가 자폐성이 있는지 그럼. 아닌지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경한 친구들의 경우에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이 이럴 수 있지. 어떤 자폐적인 성향이 전혀 안 느껴지도록 이 친구가 잘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아유 얘를 왜 저기 재검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이 재검은 의사가 요새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이게 다 이 부정 때문에 이런 게 다 생긴 건데 옛날에는 의사들이 내리는 진단으로 등급이 됐다 그랬잖아요. 주관적인 걸로.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비리가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요새는 그런 보험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장애 1급만 받으면 무조건 억대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들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아이들 어릴 시절에 많이 들었던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예를 들어 태아보험을 많이 들고 요새는 언어장애면 1,000만 원이 나온다더라 이렇게 보험의 어떤 유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시기에 애들은 그걸 많이 받고 이런 게 있어서 의사들이 얘는 분명히 1급이 아닌데도 1급을 써주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주로 부모들이 많이 부탁해서. 왜냐면 1급을 받아야 이 혜택을 받는데 우리가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거라도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의사들은 내가 주는 돈도 아닌데 내가 이거를 1이냐 2냐에 따라서 이들의 삶의 질이 너무 달라지니까 의사들도 그냥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 그렇게 너무 내가 괴롭지만 이 친구가 내 이 숫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것 때문에 주시는 의사 선생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1급을 주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엄청난 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 사람 1급 잘 준다더라. 저 사람은 얼마를 주면 된다더라. 선물을 좀 해준다더라. 이런 일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마음이 먼저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의사의 진단만으로 안 된다 해갖고 요새는 반드시 검사 결과가 들어가요. 공식적인 검사 결과. 그래서 그게 거기 지능 검사도 들어가고 어떤 발달 검사도 들어가고 그리고 얘의 일종의 치료 이력. 얘가 어디서 뭐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았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만 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도 자체가 바뀌어서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안내를 신청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자폐성 장애를 받고 싶은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라고 하면 아예 책자가 만들어져 있어요. 맞아. 그럼 거기 밑에 써 있어요. 필요한 서류. 그 필요한 서류에 이 검사, 이 검사, 이 검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 검사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아예 조항이 나와 있어서 요새 이렇게 문단만으로 재진단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않아요. 그리고 그 검사도 제가 제일 최근에 세 분 중에는 3명 중에는 제일 최근에 받았으니까 검사도 뭐 최근 뭐 2달 이내 맞아 그런 그 단서 조항까지 왜냐면 옛날에 받았던 거 제출할까봐 그만큼 엄격해져서 거꾸로 말하면 검사 객관적인 데이터가 예를 들면 그 재검을 통과하는 데이터인데 의사들이 이 질문에 통과했다고 해서 너는 자폐 아니야 이렇게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재검에 만약에 그 안 되셨다 하면 의사가 주관적인 보는 평가에서도 그렇고 객관적인 평가에서도 아쉽지만은 뭐 아쉽다고 표현해야 돼요, 뭐 좋다고 표현해야 돼요. 어쨌든 어머니는 바라시는 바인 것 같아서 아쉽지만은 그 기준에 우리 아이가 넘어섰다. 그 기준을 어쨌든 통과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재검을 받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다른 병원 갔더니 똑같은 질문을 하길래 내가 아이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어필해야만 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이가 요런 상황도 힘들고요. 요런 상황도 힘들고요. 해가지고 아마 받으셨는데 너무 황당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말로 통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친구의 이런 어려움이 일종의 증빙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경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계속 일종의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든지 뭐 그런 만약에 이제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일종의 증빙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예를 들어 내용 증명을 받아놓으세요. 어디 변호사 뭐 공증을 받아놓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게 일종의 기록이 뭐 어떤 선생님한테 받은 문자라든지 뭐 어떤 일종의 얘가 어떤 행동이 있어서 어떤 친구랑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어떤 자료들이 있잖아요. 뭐 오감 문자든 아니면 뭐 어떤 기록이든 간에 그래서 이런 그리고 그거를요 엄마도
안 적어도 뭐 까먹어. 맞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어필하려도 어필할 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꼭 좀 기록을 하거나 남겨놓으셔서 이런 게 어렵고 그래서 우린 이런 조치를 취해왔다라는 거를 좀 가지고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